혹시 그 만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오빠 동생으로 지낸 지는 좀 됐고요. 네. 연인 관계가 된 거는 1년 반 넘었어요. 1년 정도요? 네. 근데 이제 이분하고의 만남에 있어서 좀 고민이 있다고 저한테 그 문자를 보내주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그 두 분의 궁합, 이제 본인과 이 사람의 사주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두 분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르신들께 이제 여쭤보면 그러면 사실은 답은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갈 연이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냥 정말 뭐 친구처럼 정말 그냥 그 전의 관계 있잖아. 오빠 동생 사이. 네. 그렇게 지내는 거는 제가 봤을 땐 괜찮으시거든요. 근데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안 좋다기보다는 본인이 감당해야 될 것들, 본인이 뭐 기운으로서 여러 가지 것들로 조금 치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이 관계를 유지를 하는 게 본인을 놓고 봤을 때는 그다지 건강한 관계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1년 동안 만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겪어보지 못한 서름도 좀 많이 겪어봤고 이런 거 말씀드려도 되나? 편하게 말씀드려도 돼요. 네. 네, 작년에 갑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님이요? 아니요. 이 남자분이. 네, 작년 날 이제 갑자기 주무시다 돌아가셨는데 네.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 많이 예뻐해 주시고 좀 많이 챙겨주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크게 그 표현은 안 하셨지만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보고 느끼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 자기 아들이 누가 이제 챙겨주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걱정하고 진작에 돌아가실 분이 못 돌아가시고 계시다가 이제 안심하고 호상으로 돌아가셨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는데 장례식 치르고 있을 때 제가 좀 이제 많이 긴장도 하고 있었고 그 상대방의 이제 큰 아이가 전처가 데리고 있었거든요. 큰애를. 큰애가 이제 온다고 하니 제가 좀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큰애랑 저랑 얘기를 잘 했어요. 네. 그래서 긴장이 풀려가지고 화장실에서 잠깐 쉰다고 앉은 게 제가 1시간이 잠들었었거든요. 잠들었다가 화장실 벽에 머리를 부딪히고 제가 아파 이랬나 봐요. 근데 그거를 상대방의 재수씨가 그거를 듣고 제가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남자랑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고 그런 일을 소문을 퍼뜨리지를 않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CCTV 확인해갖고 아니라는 게 다 밝혀지기도 했었고 아무튼 저한테 소름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그 본인은 이 관계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아니면 헤어지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상대방이 저희 집에 인사 가자고 계속 보채서 2번이나 인사를 갔다 왔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냥 쉽게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만난 게 아니고 각자 애 둘씩이 있거든요. 네네. 키우고 있는 애들이. 네. 그래서 이제 애들까지도 다 항상 내 울타리 안에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만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쉽게 생각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 쉽게 생각해서 만난 거 아니다라고 늘 얘기했었기 때문에 저도 되게 깊게 생각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무슨 일만 생기면 싸우기만 하면 꼭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내치고 이런 행동들이 너무 속이 상해서 제가 볼 땐 정리를 하는 게 맞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두 분 다 그런 과거에 좀 아픔이 있고 되게 신중하게 만남을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근데 문제는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만났으면 어린 나이에 만난 게 아니니까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그러면 오히려 더 잘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그런 행실, 언행, 본인을 대하는 태도를 놓고 보면은 이 사람이 그 전 와이프 있잖아. 그 전 와이프를 대하는 것보다 더 못하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처음에 시작을 신중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거는 본인이 본인 목숨을 쥐어 짜는 일. 그거는 이제 힘들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 관계를 그냥 지키고 싶다라는 게 좀 더 강해요. 마음이. 이 고생을 하면서요? 고생을 좀 더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 사람이
바뀌지 않겠나. 이 사람이 변하려면 앞으로 18년 정도 더 계셔야 돼요. 이 사람이 68 정도 됐을 때. 그렇게 늦게 바뀌더라도 그냥 이 사람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좀 안타까워요.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귀가 너무 얇다 보니까 제 말도 항상 저한테는 달콤한 말 막 이렇게 막 온갖 따뜻한 말을 다 하고 이래도 막상 다른 사람들하고 있으면 저를 많이 무시하고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사람은 속은 착한 사람인데 주변에서 이렇게 만드나 아니면 귀가 너무 얇아서 자꾸 그렇게 휩쓸리나 그냥 그 자체가 안타까워서 옆에서 그냥 지켜주고 싶은 마음, 내가 속이 상하고 아프더라도 좀 내가 지키고 싶은 마음. 근데 나는 그렇다?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마음을 딱 굳게 결심을 했다면 그러면 나한테 연락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본인도 뭔가 헷갈리니까 나한테 연락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헤어지고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이 사람하고 함께 가고 싶고, 저는 본인 마음이 완전히 같이 가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한편으로는 그만두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다고 느끼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사람이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변화가 있어야지 본인이 조금 행복해지고 편안해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변화되는 시점이 60대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10 몇 년이 막 더 남았는데 그럼 그 시간 동안 본인이라는 사람이 행복할까? 나는 행복하진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모든 원인은 다 내 자신한테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사람이, 이 아저씨가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됐나라고 본인이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거죠. 사람은 끼리끼리 놀지 않겠어요? 그니까요. 주변 사람들을 제가 봤을 땐 탓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밖에 없답니다. 근데 내가 볼 때 본인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하고 주변에 있는 그런 주변인들 있죠. 하고 본인은 굉장히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주팔자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살아가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결이 다르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런 사람들 사이에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지까지는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해는 안 가지만, 본인 할아버지는 그럽니다. 원래 본인 성격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본인이 이 사람을 끌어안고 있겠냐. 본인 악업으로 들어온 사람이니까 본인이 이 사람 못 놓습니다. 본인 영혼이 이 사람 책임지고 끝까지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업으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 영혼이 이미 마음 먹었거든요. 난 이 사람하고 함께 그냥 평생 같이 가야겠다. 내 한 몸을 다 희생해가지고 내 한 몸 다 바쳐서 내 목숨 바쳐가지고 내가 이 사람 끌어안아야겠다고 생각을 한다고. 제가 볼 땐 죄송하지만 본인은 저랑 상담을 하고서라도 이 사람하고 관계 정리 안 하신다고 보입니다. 결정권이 그 남자분한테 있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있거든요. 이 만남에 있어서 결정권이 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저번에 싸우고 지금 한 달 동안 연락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또 연락이 와요. 제 짐이 그 사람 집하고 그 사람 가게에도 짐이 좀 많아요. 네. 그런데도 제가 카톡을 보내거나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읽고 답장도 안 해요. 다 읽기는 읽어요. 근데 답장은 계속 하지도 않고 짐을 가져갈 수 있게끔 상황 만들어주지도 않고. 제가 볼 땐 자존심인데요. 그거는 그 아저씨 자존심. 제가 볼 때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쓸데없는 고집과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연락을 안 받는지를 들여다보면 그런 느낌이야. 자기 여자친구잖아 지금, 그쵸? 여자친구를 자기랑 동등한 그런 존재로 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밑에 두고 싶어 한다고. 그러니까 연락을 일부러 안 받는 거랍니다. 본인이 싫어서 안 받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본인을 조금 더 고집을 꺾고 싶고 좀 굴복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커요. 그래야 본인이 이 사람 말을 잘 들으니까. 본인 할아버지는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연애냐. 그건 네가 종이 되는 거지. 안 그래도 주변 인중에 한 사람 그러더라고요. 네가 노예냐고. 그러니까 왜 스스로 노예를 하려고 해요. 그거는 본인 인생 사는 게 아니라 남의 인생 대신 살아주게 되는 거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느낄 때는 원래 본인 성격은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고 해요. 원래 본인 연애 스타일은 아니면 그냥 아닌 거. 그쵸? 근데 지금 원래 본인이 했던 그런 연애 스타일과 지금 다른 방식과 다른 방법의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본인 영혼이 이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본인 영혼은 결국 자기 자신이잖아. 영혼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아버지는 그럽니다. 그거를 인간 마음으로 눌러야지. 왜냐면 본인도 머리로는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랑 계속 함께하면 안 된다는 거를. 그쵸? 머리로 아는데 마음이 안 돼서 힘드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성을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이 마음을 따라가야 될 때도 있지만 머리를 따라가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몸과 마음이 약간 정반대를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쵸? 근데 그러면 이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돼. 내가 마음을 따라갈지 이제 머리를 따라갈지 선택을 이제 본인이 이제 해야 돼. 진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머리를 따라가는 게 맞다는 거죠.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 사람과의 일만 놓고 봤을 때는 본인이 머리를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본인이 후회를 안 하게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땐 이미 답은 나와 있거든요. 그때 이 사람이 먼저 헤어지자고 하지 않을 거예요. 헤어지자고 해도 다시 뭐 연락을 한다든지 그렇게 뭔가 붙게 돼 있어요, 두 분은. 그래서 이제 이 만남의 결정권이 본인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겠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해도 본인이 계속 맞춰주고 연락하고 아니까 더 그러는 거잖아요. 맞아요. 계속 그랬었어요. 싸우면 항상 제가 그냥 숙여 들어가고 늘 그랬어요. 근데 행복하세요? 이 사람 만나는 거? 이런 순간들은 솔직히 너무 괴롭고 힘든데 이 사람하고 이렇게 한 번씩 대화하게 할 때는 저한테 이렇게 막 편안하게 얘기해 줄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냥 그 말 들을 때마다 제가 좀 더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이제 자기는 어머니 아버지도 돌아가셔서 아무도 없다, 부모님 없다. 그래서 저희 아빠 보고 오더니 자기가 우리 아빠를 모시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몇 년 있다가 우리 아빠가 너무 좋다면서 이제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부모님도 자기한테 자기 아빠고 자기 엄마라고 자기가 책임지고 모시고 살 거라고 이런 말도 서슴없이 하고. 거짓말인데요? 제가 볼 땐 거짓말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죠. 본인을 대하는 태도가 그런 식인데 본인 부모라고 잘하겠어요? 이치가 안 맞잖아. 제가 볼 때 그거는 그냥 그때 당시에 그냥 본인 마음에 들려고 그냥 본인 기분 좋아지게끔 하려고 그냥 그때 당시에 그냥 순간적으로 뱉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 아니라. 근데 제가 제 사람이긴 하지만 평소에도 말에 살을 좀 심하게 붙여서 말하는 게 많긴 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게 이제 너무 심하다 싶어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빠 아무리 그래도 너무 오버해서 말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그것도 이제 듣기 싫은 거죠.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그래서 한번 싸운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심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본인은 지금 뭐 이 사람이 마지막이다 그렇게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인연자가 있어요. 본인하고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정리를 해야 본인한테 좋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옆에 딱 버티고 있으면 본인이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본인도 양다리도 못해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어야지 좋은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본인이 이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해. 뭐 싸운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일단 애초에 저한테 연락을 안 했을 거고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릴 그게 아니었겠죠. 근데 본인이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하고 고민을 한다는 건 본인도 이 관계에 대해서 뭔가 괴로움이 있으니까 나한테 연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사주 딱 받자마자 그냥 답이 하나다. 본인하고 걸맞는 인연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을 정리를 해야지 제가 볼 땐 이 다음 사람이나 이 다다음 사람이 꽤 괜찮습니다. 금전도 이렇게 막 엄청 가난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 본인 돈 때문에 고생도 좀 많이 한 걸로 보이거든요. 금전 때문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가 근데 책임감이 있고 좀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책임감도 있다고 보이지 않아요. 저는 그 처음에 솔직히 그런 책임감이 있어 보여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책임감 있으면 이렇게 행동 안 한답니다.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마음을 한번 잘 정리를 해보셔가지고 저는 관계는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본인 할아버지는 그래. 본인이라는 사람을 인격체로 잘 대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근데 본인이 그런 사람을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많이 못 만나본 것 같아.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그쵸. 그러니까 좀 더 마음에 그런 좀 공허함이나 그런 것들도 저는 많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어요. 결혼을 너무 빨리 했거든. 네, 맞아요. 그렇죠. 결혼을 늦게 해야 되는 사람이 결혼을 빨리 했으니까 좀 그런 것 때문에 또 고생을 하신 것도 있으세요. 근데 제가 이제 어르신들께 여쭤보면 아직 때가 아니랍니다. 본인한테 좋은 사람이 들어올 시기가. 일단 내가 봤을 때 본인한테 제일 좋은 거는 이 사람을 정리를 하고 본인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야. 직업이 됐든 사업이 됐든. 그러면 본인 하는 일을 앞으로 한 3년 정도 부지런히 이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럼 돈이 조금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자식들 또 케어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애기 좀 케어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좋은 인연자 나타나면 그때 뭐 다시 재혼을 하든 연애를 하든 그렇게 하라는 거지. 지금은 제가 볼 때 본인 상황을 놓고 보면 남자의 신경 쓸 그게 아닌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요.
그쵸. 근데 본인이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남자까지 신경 쓰면은 자식 보고 사셔야 합니다. 이분에 대한 거는 그렇게 말씀을 주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마음 정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